인덕턴스에 접속하겠습니다. 회로회로는 공부하신 분들은 저항에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인덕턴스도 마찬가지로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덕턴스 접속은 우리가 직렬과 병렬이 있습니다. 병렬이 있는데 직렬과 병렬도 또 어떻게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으로 나눠져요. 병렬도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이 나눠집니다.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은 어떤 의미냐면 두 자속이 즉 N1에 의한 자속과 N2에 의한 자속이 더해지는 방향으로 감겼으면은 가동 혹은 빼지는 방향으로 감겼으면은 차동입니다. 그래서 직렬 가동 혹은 직렬 차동에 대해서만 한번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덕턴스가 L1이 이렇게 있습니다. L1이 있고 L2가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전원을 이렇게 인가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런 식으로 감겼다고 볼게요. 보세요. 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죠. 이런 식으로 흐르면 L1에 의한 자석은 어떻게 돼요?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석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맞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가 흐르고 흘러서 이렇게 흐르게 되죠. 맞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N2에 의한 자속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파이라고 할게요. 파이2도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전체 자속 파이 토탈은 파이1 플러스 파이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가동 접속이다라고 합니다. 가동 접속. 그런데 차동 접속은 뭐냐? 이렇게 볼게요. 같은 그림에서 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럼 봅니다. 지금 파이2를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앙페르 오르나서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면 자속 어떻게 돼요? 파이2는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자속은 파이1 마이너스 파이2 이런 식으로 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차동 접속이라고 하는 거죠. 차동 접속.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보세요. 가동 접속은 두 전류의 방향이 동일하다 이런 의미에서 가동 접속은 이 코일 N1, 코일 N2에서 얘를 우리가 N1의 인덕턴스 L1, N2의 인덕턴스 L2라고 할 때요. 직렬 연결입니다. 직렬 연결이고 가동은 전류에 들어가는 방향이 같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왼쪽 혹은 오른쪽 이렇게 접속한 것을 가동 접속이라고 합니다. 가동 접속. 반대로 이렇게 L1, L2가 왼쪽, 왼쪽 이런 식으로 접속된 것을 차동 접속이라고 합니다. 차동 접속. 네. 병렬은 이렇게요. 병렬은 가동 접속이 뭐다? 이렇게 접속된 거. 차동 접속은 뭐다? 이런 식으로 접속한 거. 이런 것을 차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 가동이고요. 다른 방향이면 차동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전체 인덕턴스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전체 인덕턴스를 LT라고 했을 때, 직렬 가동입니다.
직렬 가동은 우리가 L1 플러스 L2 전체 인덕턴스를 구할 때 자기 인덕턴스 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L1 플러스 L2예요. 그런데 EM 상호 인덕턴스는 L2가 L1에 영향을 미치거나 L1이 L2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배 M이 됩니다. 2배 M이 가동 접속일 때는 더해진다 그랬죠. 따라서 플러스 직렬 차동일 때는 L1 플러스 L2에 마이너스 M이 됩니다. 빼주는 거죠. 두 자속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상호 인덕턴스가 빼주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해서 EM이 됩니다. 여기에서 M은 저번 시간에 했지만 K 루트의 L1, L2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병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가동과 병렬 차동이 있는데 우리가 저항 구할 때 병렬 연결일 때 R1 플러스 R2분의 R1, R2예요. 그래서 얘도 L1 플러스 L2분의 L1, L2 얘도 L1 플러스 L2분의 L1, L2 여기까지는 저항과 동일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 인덕턴스가 있죠. 저항에는 상호 저항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덕턴스에는 상호 인덕턴스 EM 혹은 M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동이 더 크죠. 그래서 분모가 빼지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EM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EM이 돼요. 플러스 EM.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병렬 가동일 때 분모가 직렬 차동일 때 값. 그 다음에 병렬 차동일 때 분모는 직렬 가동일 때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M의 제곱으로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병렬 연결에서 가동 접속, 차동 접속이었고요. 이것 모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 시간에 우리 에너지 했었죠. 에너지는 2분의 1의 Li 제곱이 대표적인 거였습니다. 대표적인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접속을 했을 때 직렬이든 가동, 병렬이든 에너지에 대해서는 L에 의한 에너지, L1, I1에 의한 에너지, L2, I2에 의한 에너지,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 M에 의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 에너지는 2분의 1의 L1, I1의 제곱 2분의 1 L2, I2의 제곱 플러스 상호 인덕턴스인데 상호 인덕턴스는 2분의 1의 M의 I의 제곱이 아니고 I1, I2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M의 I1, I2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요약하자면 전체 에너지는 L1, I1의 제곱, L2, I2의 제곱 플러스 2M의 I1, I2 해서 이때 코일이 자기적으로 결합되었을 때 축적되는 전체 에너지의 공식이 됩니다. 네. 이것은 뭐 유도할 건 없고요. 이 식 자체를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유도할 만한 그 영양가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러한 공식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도선 사이의 인덕턴스입니다. 두 도선 사이의 인덕턴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I1, I2가 있을 때 이 사이의 인덕턴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에서 인덕턴스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기본 공식이나 이론 개념만 나오고요. 실제 계산하는 방법은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도선 사이의 인덕턴스를 구하는 방법 혹은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벡터 포텐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벡터 포텐셜인데 보세요. 우리가
회전의 발산은 없습니다. 보세요. 자석이 있는데 N극, S극이 이렇게 있을 때 회전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회전,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계속 회전하지 발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전하는 것 벡터를 A라고 할게요. 그 벡터의 회전의 발산은 없다는 겁니다. 회전하는 것은 발산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 다음 우리가 자개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자개, 다이버전스 B는 0입니다. 자개는 발산하지 않는다. 자개는 발산하지 않죠. 그래서 이 관계에 의해서 로테이션 A를 B라고 두는 거죠. B는 로테이션 A, 즉 벡터 A의 회전이 자속 밀도라는 겁니다. 벡터 A의 회전이 자속 밀도 B. 근데 얘는 보세요. A를 우리가 지금 자속 밀도 단위가 웨버 퍼 제곱미터죠. 웨버 퍼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벡터 A를 회전하니까, 즉 한번 미분하니까 웨버 퍼 제곱미터예요. 그러면 벡터 A는 단위가 뭐예요? 웨버 퍼 미터니까 웨버 퍼 미터를 한번 미분해서 웨버 퍼 메타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벡터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벡터 포텐셜. 근데 얘가 왜 유용하냐면, 보세요. 벡터 포텐셜을 미분, 로테이션 하면은 자속 밀도요. 자속 밀도. 그러면 벡터 포텐셜을 적분하면 뭘까요? 웨버 퍼 메타를 L에 대해서 적분하면 뭐예요? 뭐다? 웨버죠. 웨버. 즉 자속입니다. 미분하면 자속 밀도고 적분하면 자속이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벡터 포텐셜을 이용하면은 이러한 특별한 권선 사이에 작용하는 인덕턴스 등을 구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셔도 되고요.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개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벡터 포텐셜이고요. 웨버 퍼 메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더 보자면은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로테이션 E는 전개의 회전은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였습니다. 그런데 B는 뭐였어? B는 로테이션 A죠. 로테이션 A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에서 로테이션을 없애면 전개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A. 즉 뭐요? 벡터 포텐셜의 시간적인 변화를 방해하는 전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전개 E와 벡터 포텐셜의 관계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개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A의 관계도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거 썼죠. 다이버전스 V는 마이너스 엡실론분의 로 V. 이런 관계 있었죠. 2장에서 예. 우리가 포화성 정리할 때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엡실론분의 로 V라는 관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 포텐셜도 두 번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뉴제로, 즉 투자율 곱하기 I 전류 밀도의 관계도 성립하게 되는데, 이런 공식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벡터 포텐셜 말고 노이만의 정리가 있습니다. 노이만의 공식인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죠. 노이만,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 유도 법칙과 동일한 것이 노이만의 법칙이었습니다. 그 노이만의 공식으로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뒤에 1, 이 뒤에 2. 이에 의해서 작용하는 인덕턴스를 구하는 방법이 노이만의 공식입니다. 노이만의 공식. 이때 지금 인덕턴스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상호 인덕턴스가 되겠죠.
이 L1과 이 L2에 의한 상호 인덕턴스예요. 따라서 상호 인덕턴스 M은 이거 과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공식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4파이분의 뮤에 두 번 합니다. 두 번 적분해요. DL1, DL2. 이 사이 거리가 R일 때 R분의 DL1, DL2에 대해서 두 번 적분한 이것이 노이만의 법칙이고요. 대부분 이 노이만의 법칙 공식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의 형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덕턴스 계산으로 갑니다. 인덕턴스 계산. 인덕턴스 계산은 앞에서 했었는데 L은 I분의 N8 I분의 N8는 L분의 USN의 제곱입니다. 얘는 뭐냐면 어떤 경우냐면 길이가 L이고 단면적이 S고 권수가 N번 감긴 솔레노이드는 모두 얘예요. N만 감겨있다. 그러면 다 얘입니다. N만 감겨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환상으로 감겨있을 수도 있고 환상 솔레노이드일 수도 있고 혹은 무한으로 감겨있을 수도 있죠. 무한 솔레노이드일 때도 있고 결국 그때 인덕턴스는 L분의 USN의 제곱입니다. 구하는 방법은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먼저 환상 솔레노이드입니다. 환상 솔레노이드.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인덕턴스는 외우고 계신 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L분의 USN의 제곱입니다. 단위는 헬리고요. 근데 일단 주의하실 게 뭐냐면 솔레노이드가 만약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평균 반지름이 R이에요. 평균 반지름 R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솔레노이드의 내부의 반지름이 A입니다. A. 그러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가 말하는 L은 뭐냐? L은 이 길이에요. 이 길이. 이 길이가 L입니다. 따라서 전체 길이가 주어지면 L을 하면 되는데요. 만약 평균 반지름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 L은 얼마다? 2파이R이 되는 거죠. 2파이R. 그 다음에 S는 뭐예요? S는 이 단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단면적. 따라서 이 내부의 평균 반지름이 A라고 했을 때 이게 없이 주어졌으면은 S는 얼마? 파이의 제곱이 되는 거죠. 파이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공식에 대입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즉 L은 2파이 R이고요. 그 다음에 S가 뭐다? 여기에서 A가 되는 겁니다. 파이의 제곱이 S가 되는 거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한 솔레노이드입니다. 무한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무한히 감긴 거예요. 무한히 감긴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인덕턴스 얼마? 인덕턴스 얼마? 말씀드렸죠. 솔레노이드는 환상이든 무한이든 관계없이 뭐다? L분의 USN의 제곱입니다. 그런데 무한 솔레노이드는 무한히 길죠. 그래서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값으로 물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기니까 단위 길이당 얼마냐? 단위 길이당을 하면 L분의 1을 곱해준 대신에 헬리퍼 미터가 되겠죠. 맞죠?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입니다. 그러면 얘가 L의 제곱분의 USN의 제곱이 되는데 L의 제곱분의 N의 제곱 이건 뭐요? L의 제곱분의 N의 제곱은 L분의 N의 제곱이 되고 뭐요? L분의 N은 길이당 권수입니다. 그러면 단위 길이당 권수 N
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뮤 S의 n의 제곱이고 n은 뭐다? 단위 길이당 건수가 됩니다. n은 단위 길이당 건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S가 면적인데 이 반지름을 우리가 만약에 A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면적은 앞에서 했지만 파이의 제곱이죠. 그러면 S 대신에 U의 파이의 제곱 N의 제곱 헬리퍼미터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뮤파이의 A제곱 N제곱 뮤파이의 A제곱 N제곱 해서 교재에 있는 공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 N이 단위 길이당 건수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의 인덕턴스입니다. 동축 케이블 인덕턴스 보세요. 동축 케이블인데 우리가 동축 케이블의 경우 멀리서 보면 이렇게 선이에요. 멀리서 보면 선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하나의 원통이죠. 원통에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중요한 것은 내부의 전류가 흐릅니다. 분명히 내부의 전류가 흐르죠. 전선이니까. 그러면 내부에 이러한 자속이 발생하니까 내부의 인덕턴스 LI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외부에 또 자속이 발생합니다. 외부의 자속을 L0라 할게요. 뭐 L0 이렇게 얘기하면 동축 케이블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전체 인덕턴스는 내부 인덕턴스 플러스 외부 인덕턴스가 돼요. 네. 그래서 먼저 내부 인덕턴스를 구하는데 내부에서 인덕턴스를 구할 때는 에너지를 갖고 구합니다. 보세요. LI를 구할 때 우리 6장에서 도체 내부의 전류가 균일하게 흐른다고 했을 때 그때 자기의 세기가 얼마였어요? H는 내부의 자기의 세기는 2파이 A 자승분의 R였죠. R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에너지는 2분의 1의 뮤 H의 자승이니까 인티그랄 2분의 1의 뮤 H의 자승의 dv 최적에 대해서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뭐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하면 보세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는 2분의 1의 LI의 제곱이죠. 저번 시간에 했지만 인덕턴스에 축적된 에너지는 이만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구하니까 이것이 16파이 분의 뮤i의 자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보세요. 2분의 1의 i의 제곱을 빼면은 8파이분의 뮤가 나옵니다. 즉 전체 에너지가 2분의 1 LI의 제곱인데 그 값이 2분의 1 I 제곱 8파이분의 뮤 즉 2분의 1 떼내고 LI 지금 전류 I 제곱 떼내니까 내부 인덕턴스 LI가 얼마가 된다? 8파이분의 뮤가 됩니다. 8파이분의 뮤. 그래서 동축 케이블에서 내부 인덕턴스 얘는요 8파이분의 뮤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얘가 우리 전력공학 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인덕턴스는 0.05 플러스 0.460 로그 R분의 D에 미리헬리 퍼 킬로미터 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이 얘가 뭐냐면 내부 인덕턴스예요. 그럼 보세요. 내부 인덕턴스 얼마라고 그랬어요? 8파이분의 뮤라 그랬죠. 8파이분의 뮤. 그런데 지금 8파이분의 만약 구리의 경우 얼마요? 구리의 경우 얘 뮤는 뮤대로 뮤S인데
7점에 참고해주시면 구리의 뮤S가 약 얼마냐면 0.99999 얼마예요? 0.999 얼마니까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88분의 뮤 제로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얼마? 88분의 뮤 제로 얼마?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면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0.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죠. 얼마? 헬리퍼 미터인데 얘가 헬리퍼 몇 대인데 보세요. 10의 마이너스 6승 없애는 대신에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6승 없애는 대신에 마이크로로 바꿀 수가 있고 마이크로 헬리퍼 미터를 얼마? 미리 헬리퍼 킬로미터로 나타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0.05 미리 헬리퍼 킬로미터 뭐요? 0.05 미리 헬리퍼 킬로미터 즉 도체 내부의 인덕턴스가 0.05 미리 헬리퍼 킬로미터가 전력공학에서 그대로 쓰고요. 이 값이 뭐? 내부의 인덕턴스는 88분의 뮤다. 뭐 구리선이나 알루미늄선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비투자율이 거의 1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88분의 뮤가 도체 내부 인덕턴스가 돼요. 그래서 단위 길이당 내부 자기 인덕턴스는 88분의 뮤 헬리퍼 미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 인덕턴스인데 외부 인덕턴스를 이렇게 뭐 따로 하나하나씩 유도를 해보셔도 되는데 크게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쉬운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세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에서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도선에서 권수 없을 때 도선에서 L 곱하기 C는 뮤 엡시론이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L은 C분의 뮤 엡시론이요.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L은 C분의 뮤 엡시론. 그러면 지금 동축 케이블에서 내부 인덕턴스는 88분의 뮤라 했고요. 외부는 어떻게 되느냐? 외부는 C값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값. 보세요. 동축 케이블에서 외부 정전용 얼마요? C는 ln A분의 B분의 2파 엡시론이죠. 2파 엡시론입니다. 그러면 A값 한번 구해볼게요. C는 ln A분의 B분의 2파 엡시론분의 뮤 엡시론 하면 짝분되니까 얼마? 2파이분의 뮤의 ln A분의 B 단위는 헬리퍼 미터가 됩니다. 얘 단위가 페라퍼 미터니까요. 얘는 헬리퍼 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동축 케이블에서 외부 인덕턴스 이렇게 2파이분의 뮤의 ln A분의 B. 그럼 전체 인덕턴스 얼마예요? 동축 케이블에서 전체 인덕턴스는 Li 플러스 L0인데 얘가 L0예요. 그랬을 때 Li 8파이분의 뮤 플러스 2파이분의 뮤의 ln A분의 B 헬리퍼 미터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묶으면 내부를 뮤1이라 하고요. 외부를 뮤2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죠. 인덕션스 그대로 8파이분의 뮤1 플러스 2파이분의 뮤2의 ln A분의 B 이것이 동축 케이블에서 전체 인덕턴스가 됩니다. 즉 얘가 내부고요. 얘가 외부가 되는 겁니다. 일단 외부의 인덕턴스 구할 때 좀 편하게 구하시려면 이 공식 있죠? LC는 뮤 엡시론의 관계에 의해서 L은 C분의 뮤 엡시론 이 관계로 구하시면은 한결 더 편리할 겁니다. 그 평행전선 사이의 인덕턴스예요. 평행 사이의 인덕턴스입니다. 얘도 동일해요. 평행전선 사이의 정전용량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C는 평행전선 사이의 C는 얼마? Ln A분의 D 분의 파이 엡시론이었습니다. 그러면 L은 얼마일까요?
L 얼마? C분의 5입실론, C분의 뮤입실론이죠. 입실론이니까 얼마? LA분의 D 분의 파입실론 분의 뮤입실론이에요. 뮤입실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분 내고 파이분의 뮤에 LA분의 D가 됩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평행전선 사이에서 이 사이의 인덕턴스예요. 얘밖에 없는 게 아니죠. 외부에는 얘고요. 내부에는 얼마? 앞에서 마찬가지로 내부에는 88분의 뮤가 2개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인덕턴스는 내부 플러스 외부. 만약에 내부를 무시한다고 하면은 내부 무시하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부는 88분의 뮤가 2개 있고 외부는 파이분의 뮤의 LNA분의 D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4파이분의 뮤가 되죠. 4파이분의 뮤에 플러스 파이분의 뮤에 LNA분의 D. 그러면 교재처럼 나타내면 파이분의 뮤제로를 묶어요. 파이분의 뮤제로를 묶으면 얘는 우리가 공기중이니까 뮤제로가 되겠죠. 공기중이니까 뮤제로가 되고 따라서 Ln A분의 D. 얘는 내부니까 파이분의 뮤제로를 묶으면 4분의 뮤S 이렇게 나올 겁니다. 헬리퍼 메타. 근데 보통 시험에서 이렇게 전체를 물을 때도 있고요. 내부는 무시하고 이 내부는 무시하고 외부만 물을 때도 많습니다. 그때 보고 내부를 고려했는지 내부를 무시했는지만 잘 살펴보시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닥 전선과 대지 사이의 자기 인덕턴스입니다. 그러면 전선과 대지 기억나시죠? 영상법에 의해서 구하는 겁니다. C는 얼마? LNA분의 EH 분의 E팝이 엡실론이에요. 따라서 L은 전선과 대지 사이의 인덕턴스는 C분의 뮤 엡실론 얼마? LNA분의 EH 분의 E파 엡실론 분의 뮤 엡실론 하니까 약분하고 뭐가 된다? E파이분의 뮤에 LNA분의 EH가 됩니다. 예. 근데 전선과 대지 사이도 전선과 대지 사이면 이 사이가 E파이분의 뮤에 LNA분의 EH라는 얘기고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사이가 얘 값이고 이 자체에 88분의 뮤가 있죠. 따라서 전체는 88분의 뮤 하나 더하기 E8분의 뮤에 LNA분의 EH고요. 이때는 뮤 제로가 되죠. 공기 중이니까. 그러면 E8분의 뮤 제로를 묶으면 얼마? LNA분의 EH 플러스 얼마? E8분의 뮤를 묶었으니까 4분의 US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교재에 있는 방법처럼 이렇게 뭐 유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장에서는 답을 빨리 쉽게 끄집어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하려면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인덕턴스 구할 때는 보다 L은 I분의 N8 이 공식으로 일반적인 솔레노이드에서는 이 공식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도선에서의 인덕턴스를 구할 때는 뭐다? LC는 뮤 입실론을 이용해서 L은 C분의 뮤 입실론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할 때 했었던 이 C 값을 끄집어내 가지고 인덕턴스 값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 값도 정리하고 L 값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시험을 위해서는 더 권장하는 바죠. 뭐 학과 공부에서는 정석대로 해 하셔야 되겠지만 시험은 뭐 어느 정도의 요령도 중요하죠. 이런 방법으로 답을 쉽게 찾는 방법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